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금요일입니다. 한 주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다고 지적받아온 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요, 오늘 관련자들에 대한 첫 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수사팀에 검사 5명이 더 투입됐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엄정 처벌 발언 이후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한편 오늘 열렸던 이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 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모금 의혹이 최대 쟁점이었는데요. 국감에 출석한 안종범 수석, 정경련 모금은 순수한 자발적 모금이었다, 최순실 씨도 모른다, 이 권력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야당은 매섭게 몰아붙였고요. 우병우 민정수석은 불출석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이야기가 여야 모두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3부에서는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을 연결해서 검찰 수사 등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2부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만나봅니다. 최근에 이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가 또 발생했는데요. 서울시 부동산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정리해봅니다. 오늘의 시사뉴스 브리핑. 어제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상임고문이 정계 복귀를 선언했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찬열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야권의 정계 개편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손학규계 인사로 꼽히던 의원이에요. 이찬열 의원 탈당했는데 어떤 변화가 예상되십니까? 일단 이찬열 의원과 손학규 전 대표 관계부터 2000년대 초 손학규 전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 할 때 경기도 의회 의원을 지냈습니다. 네. 그런데 2007년도에 17대 대선 때 한나라당을 동반 탈퇴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 입당했다가 18대 총선 때 수원 장안에서 도전장을 냈지만 당시 박정희 한나라당 후보한테 패배를 했습니다. 네. 그 이듬해 2009년 10월 수원 장안에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당시 손학규 전 대표 출마설이 많이 나더랬는데 손 전 대표가 나보다는 그 이찬열 후보가 낫다, 그래서 가능성 있는 병사를 장수로 만들어서 장수군단을 만들어야 됐다. 그래서 네. 이래서 다시 이제 국회로 와서 지금까지 3선으로 했는데 이 이찬열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리를 지금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하는 거는 손학규 전 대표를 도와서 새로운 판, 정치판의 새 판을 짜기에 할 일을 찾아서 하겠다. 그래서 어떤 제 이른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제3지도론을 구체화하는데 힘을 다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죠. 네, 상당히 오랜 관계군요. 그렇습니다. 의리 이야기도 나왔고. 네. 자, 이게 뭔가 어떤 시그널일까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그동안 이 문재인 손학규 힘을 합쳐서 오는 대선에서 이 정권 교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탈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겠군요. 추미애 대표가 이른바 통합 행보를 그동안 쭉 보여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총선 과정에서 탈당했던 이해찬 전 총리 복당시켰죠. 그랬죠. 그리고 과거 원외민주당 김민석 전 의원하고도 합쳤죠. 그랬죠. 이런 걸 해서 그다음에 지금 당내 지분이 가장 많다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전 대표랑 합쳐서 여러 가지, 물론 다른 김부겸 의원이라든가 다신 잠재적 후보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현재로서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 합쳐서 손학규 전 대표 역시 지분, 나름대로 정치 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합쳐서 대선까지 쭉 끌고 가려는 게 보관이었는데 일단 이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제3지대론이 이른바 탄력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청취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뉴스라는 건 항상 속성상 새로운 걸 찾게 됩니다. 네네. 새로운 걸 찾다 보니까 손학규 전 대표가 2년 반 동안 있다 정계 복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말과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 언론은 지면을 많이 타겠죠. 네. 그러면은 계속 새로운 버전업된 거를 내놓지 못하는 기존 정치인들은 뉴스에서
뒤처지겠군요. 뒤처지겠죠. 밀려나고. 이런 효과 때문에 탄력을 받는다라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게 사실은 지금 당장의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고 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미디어 분석까지 예리하게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이 제3지대로는 뭐 좋은 상상이긴 한데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폄훼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탄력을 받는다. 자, 이른바 이 제3지대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 있을까요? 제3지대론이라는 건 그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친문 세력에 가장 과점을 하고 있고요. 네. 새누리당은 잘 다시피 친박 세력이 네. 과점을 잡고 있는데 두 주축 세력을 빼놓은 나머지 정치 세력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자. 그래서 그게 제3지대론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정우야 전 국회의장 탈당을 했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본인과 굉장히 교감을 김종인 전 대표 역시 그 손학규 전 대표랑 여러 가지 정치적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리는 부분도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운찬 전 총리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있어서 뉴스라는 건 새로운 걸 찾게 되는데 일단은 과점 체제인 친박 세력과 이쪽 더 야당의 과점 세인 친문 세력 균열이 생기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론대로 뭐 안 되겠습니다. 꼭 되리란 법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가능성 하나를 보고 움직일 개연성이 굉장히 크죠. 네. 자, 저희 프로그램에서 어제는 이재호 전 의원을 인터뷰했는데요. 지금 이제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제3지대론 이 손학규 이 전 고문의 복귀를 뭐 대환영하면서 당에 합류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제3지대에서 국민 경선으로 국민 후보를 선출할 수는 있다 이런 방식을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치인들 표현을 가만히 들여보면 절대로라는 표현을 절대 안 씁니다. 네. 그 굉장히 노예한 정치들 항상 사실 정계 은퇴할 때 2년 전에 했지 뭐 과거 이해찬 전 총리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 네. 떠날 때는 다시 돌아올 것처럼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돌아옵니다. 지금 맞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도 마찬가지죠. 이재호 전 의원의 발언도 여러 가지 지금은 아주 미미한 정당하지만 세력 규합을 해서 어느 정도 이 규모가 커지면은 그럴 가능성 속에서 본인의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겠다. 이런 취지로 봐야 되겠지. 네. 그 당에 지금 당연히 손학규 대표가 만약에 전 대표가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합류겠다. 어제 기자회견장에 보면은 자기가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는 소리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3지대에 관심이 있는 주로 여야를 비롯해서 중도 비주류들일 네. 텐데요. 네. 주류를 빼고 스펙트럼이 워낙 다종다양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과연 뭉칠 수 있을 것인가? 그 기폭제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이 손학규 전 대표 스스로의 행보 혹은 앞으로의 비전이나 메시지일 텐데 어떻게 움직일 거로 예상하세요? 그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거론했던 인사들 개헌론자입니다. 어제 그리고 네네. 6공화국 체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10년 이상을 안정을 7공화국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네네. 헌법을 고치자는 얘기죠. 굉장히 헌법론자들이 여야 이념을 떠나서 지금 87년 체제가 한계사항에 도달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네. 있고요. 학자들 간에. 그런데 이런 연결고리가 개헌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죠. 그리고 본인이 지금 당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 당장 하루 지나서 언급을 안 하지만은 그러니까 여야 누구나 본인이 정치적 그 견해에 다른 사람한테 반대 의견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손학규 전 대표 정치학을 국제정치학 공부한 사람입니다. 아마 지금 잠재적 후보군들 중에서 국제정치나 안보 문제에 대한 네. 깊이와 이해도가 가장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합니다. 교수이고 학자였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누굴 논박을 하거나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여야를 넘나들어서 사람을 만날 수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지금은 이찬열 의원은 의리 때문에 당장 탈당했지만 네. 정치인들은 언제든지 자기들이 정치적 행보에 유리하다라고 하면은 지금 울타리를 뛰쳐나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여지는 여러 가지로 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대선 전까지는 네. 여의도 정계가
개편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말 연초까지 한번 지켜보는 거로 하죠.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환 박사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 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진물 상처엔 톡톡 뿌려요. 진물은 잡아주고 새살은 솔솔. 톡톡 뿌려요. 자전거, 등산, 캠핑에도 챙기세요. 뿌리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톡톡 뿌리세요. 상처에 참 좋은 선택. 마데카솔 분말. 연고는 마데카솔 케어.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